자,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는 말인데 하루에 20조 원까지 나왔던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거래대금이 7조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를 체크해 볼 텐데 신용잔고가 좀 딜레이가 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날짜는 없지만 신용잔고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지난 3월 바닥을 칠 때 신용잔고가 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6조 4천억대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바닥같이 보일 때가 신용잔고가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뭐 하루에 5천억 아니면 1조 원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빠져야지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칼날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적으로 대박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껏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 항상 저점에서는 신용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신용잔고랑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빠져야 되는데 이쯤에 보시면 예탁금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원래는 20조 원대 23조 원, 25조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2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3월 신용잔고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13조 원대 최소한 14조 원 정도까지는 빠져줘야지 그때는 진짜 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근데 빠진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신용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 투자자의 잠깐 매수가 들어오면서 입맛대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가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 달 반 정도 이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 대선도 있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시간의 거래되고 있는데 선물지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까지 저번처럼 발목을 잡아버리게 된다면 또 몇 주 동안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9월 21일 그리고 9월 23일 이때 발목을 잡았습니다. 23일 날 이때 아래 꼬리 달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까 싶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는데 미국 증시가 이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나스닥이 하루에 3% 떨어지게 되면서 이날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아도 외국인과 기관 입맛대로 움직여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힘든데 이것까지 발목을 잡게 된다면 계단식 하락을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시장에서 오전장 매매만 하고서 쉬고 있습니다. 줄 때 먹는 게 최고이고 빠르게 먹어야 되는 시장이지만 1%, 2% 장중에 조금 먹겠다고 들어가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상황인데 그야말로 지금 시장은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외국인이랑 기관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서 얘들의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잡기도 힘들 뿐더러 또 마음을 바꾸고 언제 매도가 크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 이 수급의 운에만 맡기기에는 잃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안정화될 때까지는 오전장 관심 있는 종목들만 원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만 빠르게 매매하거나 매매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 수익 0원으로 포기하고 HTS를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지금 수급 따라가면서 1%, 2% 먹겠다가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노리다가 500만 원이 날아가거나 뭐 최악의 상황에는 1000만 원까지 아무렇지 않게 돈이 날아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미국 증시 보시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악재 그런 거 상관없이 황금선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뭐 호재나 악재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시장은 수급과 추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황금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다우는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선 깨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승으로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27일 화요일 시장에서 한 1% 이상 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줬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황금선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시간의 거래까지 시간의 거래 보시면 현재 5시 44분쯤 되는데 보시다시피 레버리지가 1.2%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 폭락과 그리고 선물지수까지 크게 내려앉는 바람에 인버스가 0.5%, 코스닥 인버스가 0.7%, 그리고 곧버스가 1.1%, 시간의 거래에서 곧버스가 한 0.7% 이상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반등은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반등이 아니라 그냥 골고루 아무 의미 없는 종목들, 기관들이 여러 개 나눠서 마지막까지 그냥 단순한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미국 증시란 변수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매매 계획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3월 시장에서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장중에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시장에서 시젠이나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매매를 했지만 지금은 오전 말고는 장중에 매매할 계획이 도저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지키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뭐 저번처럼 수직으로 쉬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등 나오고 나서 반등세 끊겼을 때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수직으로 반등해서 막 고점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반등하고 나서 그 반등세가 좀 줄어들 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진자 그리고 미국 증시 황금선 이것 때문이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악재가 무엇이든 호재가 무엇이든 지금 추세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지금 하락을 쉽게 이겨내고서 그냥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평소와 다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할 조건은 반등해서 반등을 유지해주면서 미국 증시 추세도 괜찮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장고가 바닥까지 빠질 때까지는 싸게 사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손실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는 체크했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시간의 거래 진짜 매매할 종목 있으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단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시간의 거래 체결 한 개 한 개마다 집중해서 보면서 오버나잇까지 하면서 그 다음날 수익으로 이어갔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런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규시장 끝나고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 일단 삼성전자 추세가 깨진 거 그리고 코스피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거
이걸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리고 시간의 거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대성 파인텍 70만 주 쌓아놓고서 올렸습니다. 상한가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캔들까지 괜찮은 상태이며, 당연히 기준가는 그전 고점입니다. 그전 고점 2,500원 정도,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마감하는 종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고점이 2,600원 정도인데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그리고 그 다음날 잡히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변동성과 돈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거래량이 오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면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그냥 꾸준히 하루에 200만 주 이상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싸게 살 기회라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마다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최근에 제가 상처를 여러 번 입었기 때문에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SDN 10만 주 쌓아놓고 2.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이 심한 편인데 고점까지 거리가 꽤나 먼 편이라서 이거는 계획을 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고점까지 거리가 가깝다면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까다롭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장중에 좀 억지로 반등시켰던 종목들 모조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기간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꾸준히 들어와서 그 전에 고점을 지켜주길래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탄탄한 수급의 종목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가 그 다음날 방향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작정하고 쓸어 담는다면 어차피 양봉이 뜰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장대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무차별적 엄청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갭상승만 떴지 그 뒤로 음봉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이 정말 좋고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증시가 이렇게 황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올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쏟아졌으며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저번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직격탄으로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도 얘들이 매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음봉, 미국 증시가 내렸을 때 얘들도 매도하면은 더 큰 음봉. 쉽게 말해서 이 불안정한 자리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얘들의 입맛대로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상황들을 전부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언제 이 증시가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상황이 있다면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